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형평상 시위에 참석은 못하고 너무 열받아서 술 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 마신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술 빨리 깨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정석적으로 숙취를 빨리 해소하는 법 말씀드리고, 뒷부분에서는 개인적이지만 나만의 숙취 해소 방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큰 원칙 중 하나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도록 지난 4년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의 시점을 보면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최고 수위의 응분의 대가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꽤 오래전 경남 어디에선가 국민을 레밍쥐에 비교를 해서 큰 곤욕을 치른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하는 형태가 우리 국민들 보기를 레밍쥐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보인 형태를 보면 일본 불매운동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1년이면 금방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행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잘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부터는 절대 이렇게 행동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만 되면 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도 안 하는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을 레밍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선거를 꼭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잊어버리고 여야를 떠나서 그 국회의원에게 표를 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레밍쥐라고 인정하는 꼴이므로 저는 친구라도 과감하게 손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망치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저희 채널의 기본 사항이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채널에는 인생을 좀 많이 살아온 분들이 많으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무역회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중소기업인 경우 외국 바이어들은 한국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대금 입금을 홀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이미지가 며칠 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는지와 기업과 국민 개인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는구나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술은 기본적으로 적당히만 드시면 정신건강과 사교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요. 항상 많이 마셔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경우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술 문제로 암투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암이 발생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경험을 했습니다. 내 몸 아프면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다행히 공부도 더 하게 되고 교수도 되면서 좀 좋게 바뀌긴 했는데 그간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이 되면서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절대 금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숙취로 고생하는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막걸리를 많이 마신 날이나 폭탄주를 많이 마신 날에는 숙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발효주인 막걸리는 그 성분 중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게 하는 숙취를 만듭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주로 분해를 하는데요. 숙취의 주된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는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유발합니다. 먼저 술 마신 다음날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요, 와인을 마신 경우는 초콜릿은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렌지나 자몽, 귤 등의 산미가 높은 식품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장으로 많이 찾는 라면과 짬뽕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염분 때문에 위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숙취가 있을 때 커피 등의 카페인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하는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날이 휴일이 아니라면 출근 등으로 좀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숙취 해소에는 조금 움직여 주는 것이 피로 회복에는 좋은 방법인데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때문에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부족해져서 탈수가 될 수도 있는 상태이므로 충분한 수분을 수시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의 증상은 두통, 입마름, 현기증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꿀물, 허브차나 오비자차, 생강차를 마시면 숙취 해소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바나나를 먹으면 칼륨이 풍부하여 탈수로 인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식사를 거르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속이 뒤틀리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토마토 주스, 김칫국, 된장국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콩나물이 들어간 얼큰한 라면을 먹으면 숙취 해소가 된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짜장면, 피자, 고기를 먹어야 숙취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성향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취 해소에는 국물이 있는 콩나물국, 북엇국 등도 좋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숙취 해소 방법에는 가장 좋았던 것은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사우나를 한 후에 시원하게 끓인 콩나물국, 북엇국, 얼큰하게 끓인 라면을 먹으면 숙취 해소가 싹 가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때에는 약국에서 숙취 해소약을 사서 먹으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숙취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술이나 탄산이 함유된 술은 피하고요. 어떤 술이든 적당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숙취 해소 방법은 무엇인지 댓글로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